미국 원전, 한국이 올리원. 와,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미국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야망,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왜 하필 한국이 거론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400기가와트. 이게 뭐냐면요. 바로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이만큼을 만들겠다는 목표치입니다. 지금보다 무려 4배나 늘리겠다는 건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모순이 하나 드러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전을 굴리는 명실상부한 원자력 최강국이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새로운 원전들을 스스로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미국의 식을 줄 모르는 갈증입니다. 요즘 한창 뜨거운 AI랑 첨단 산업,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미국의 전력망을 어떻게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기가 더 필요해졌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괴물이고요. 해외로 나갔던 첨단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도 엄청나죠. 여기에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숙제까지 있고요. 특히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요, 안정적인 전력, 즉 원자력 발전을 확보하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장기 계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던 거죠.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왜냐고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너를 뛰는 신재생 에너지와는 달리 24시간 365일 흔들림 없이 막대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원자력 강국의 역설. 세계 최고의 원전 운영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정작 원전을 짓는 방법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역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 원자로 수 93기로 세계 1위, 연간 발전량도 당연히 압도적인 세계 1위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원전들의 약 90%가 1990년 이전에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거대하지만 빠르게 늙어가는 항공모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죠. 1970년대는 미국 원전 건설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가 번지고 규제는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그 여파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획됐던 120개가 넘는 원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건설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무려 27년, 거의 한 세대 동안 새로운 원전이 단 한 기도 안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멈춘 게 아니었다.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해체시켜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침체된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그냥 뿌리채 뽑혀나가서 사막처럼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붕괴의 증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최고의 원전 건설사였던 스톤앤웹스터, 2000년에 파산했고요. 핵심 부품을 만들던 베슬레헴 스틸도 2001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팔려나갔죠. 그 결과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핵심 기술과 그걸 다룰 줄 아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미국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 녹슬어버린 산업 생태계의 민낯은요, 최근에 미국이 야심차게 다시 시작했던 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그야말로 재앙적인 모습으로 터져나오고 맙니다. 바로 이 보글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2010년 계획 당시에는 비용이 140억 달러, 완공은 2016년이 목표였어요. 근데 현실은요? 최종 비용은 300억 달러로 훌쩍 넘겨서 2배 이상 폭등했고요. 완공은 무려 7년이나 늦어져서 2024년에야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 하나가 실패한 게 아니라 미국의 원전 건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자,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건설사를 찾아서. 미국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 중요한 국가 에너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문제 분석을 넘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들어섭니다.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 이게 또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치적 신뢰. 원전은 국가안보랑 직결된 거니까 반드시 핵심 동맹국이어야 합니다. 둘째, 검증된 경험. 최근에 대형 원전을 약속한 돈과 기간 안에 딱 맞춰서 지어본 실적이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재정적 능력. 수십조 원짜리 장기 프로젝트의 위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맷집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정말 놀랍게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후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한국입니다. 과연 한국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왜 한국이 이렇게 독보적인 후보로 꼽히는 걸까요? 미국이 멈춰있던 그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뭘 했을까요? 쉬지 않고 꾸준히 대형 원전을 지으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설계부터 핵심 부품 제작, 시공까지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죠.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에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아까 그 실패 사례였던 미국 보글원전 있죠? 거기에 들어간 원자로 같은 핵심 부품들을 공급한 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 보글원전은 7년 지연, 예산은 2배 초과, 그리고 망가진 공급망의 현실만 드러냈죠. 반면에 한국이 지은 UAE 바라카 원전은 어땠나요? 약속한 시간과 돈에 맞춰서 완벽하게 임무를 끝냈고 통합된 공급망의 힘을 보여주면서 원전 건설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라는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원자력 세계 질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설 계약 하나를 따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기술 패권과 경제 지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소싱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 핵심 시설을 무조건 우리 힘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실력이 검증된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에게 맡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이건 곧 기술과 자본의 흐름이 바뀌는 글로벌 권력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 나아가 미국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더는 미국인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미래에 과연 어떤 나라는 기술을 파는 건설자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그 기술을 돈 주고 사와야만 하는 구매자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